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을 읽어주는 오빠 스티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16회를 맞이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첫 번째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소식은요, 경기도 의왕시가 제2회 도시재생대학을 개최했다고 합니다. 의왕시는 10일 도시재생센터 대회의실에서 제2기 도시재생대학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하네요. 의왕시가 주최하고 의왕시 통합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의왕시 도시재생대학은 최근의 도시재생 정책 흐름을 파악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마련됐다고 합니다. 이번 2기 과정은 마을 활동가 및 마을 활동에 관심이 있는 시민 39명이 수강생으로 참여하여 삶의 더 의왕 리로컬라이제이션 이라는 주제로 오는 8월 7일부터 9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매주 2회씩 저명한 교수 등 강사진을 함께 모시고 사회적 영성, 도시와 민간 협치 그리고 SDG, 도시와 커뮤니케이션, 도시와 공공예술, 도시와 젠트리피케이션 등 여러 가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백양현 도시개발과장은 이번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파악하고 공유하며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했었습니다. 저명한 고수분들, 좋습니다. 네. 근데 아쉽게도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강사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함께 다음 학기에는 만약 기획을 하게 되시면 좀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논산시 소식인데요. 논산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요, 논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18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이 사업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제안해 단위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시는 화지 3통 1원에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주민들이 직접 지역 발전 계획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해 빈집 철거, 쌈지공원, 포켓 쉼터 조성, 클린하우스,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겠다는 사업 내용으로 응모를 했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시는 도시재생 대학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을 개설하고 주민들이 직접 지역 현안에 대해 고민하는 토론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 계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이끌어내 지역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주민 주도 도시재생 사업으로 확대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지가 여러 군데가 선정이 되었어요. 근데 이거는 다른 사업과는 좀 다르게 주민들이 좀 주도가 되고 계획하는 사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 제가 지금 사진을 같이 공유해 드리긴 할 건데요. 보면 청년들보다는 기성세대 분들이 중심적으로 이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또 특성에 맞게 그분들이 역량을 함께 공유해서 논산시도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소규모 사업의 성공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시길 희망해 봅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충북도가 도시재생 등 공모사업 등으로 국비 971억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충북도가 올해 상반기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116개의 사업이 선정이 돼서 국비 971억을 확보해서 모두 1252억 원을 투자한다고 10일 밝혔다고 하네요. 다양한 분야 중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 같은 경우는 85억 정도의 규모로 이렇게 배정을 받았다고 하고요. 지금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받았는데 도시재생 분야 같은 경우가 가장 큰 비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옥 예산팀장은 타 시도와 국비 확보 경쟁으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적극적인 대응으로 보다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났네요. 좋습니다. 지역에 이제 많은
국비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굉장히 큰 성과인데, 그 이후에 이 국비가 어떻게 활용되어지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국비들이 대부분 일반 마중물이나 뭐 어떤 시설을 정비하는 데 활용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어떻게 잘 활용되었는지를 한번 검토해보고 활용되어질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옆 동네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가고요.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80억 정도가 됐는데, 이 80억 중에 어느 정도가 주민들한테 실제로 피부에 다 느낄 수 있도록 사용되어지는지는 저도 한번 지켜보고, 그 내용들은 추후에 한번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지적하고, 좋은 점이 있으면 칭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서울 강동구가 암사 도시재생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강동구는 암사 도시재생 시범 사업지 암사 1동 일대에 앵커 시설인 주민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오는 12월 준공되도록 건립에 속도를 낸다고 8일에 밝혔다고 하네요. 2015년부터 주민들이 만들어 나가는 역사 문화 공존하는 마을을 컨셉으로 암사동 도시재생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을 위한 핵심 거점인 암사동 도시재생 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연면적 748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다고 하네요. 이 공간에는 공동 육아, 공동 부엌 등 주민 모임 활성화 공간과 일자리 교실, 공방, 실버 카페 등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들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6년 4월부터요. 테스트베드 성격의 암사 공동체 마당을 개설해 공동 육아, 공동 부엌 등 12개의 공동체가 활동 중이라고 하네요. 17년 4월 센터 건립에 앞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할 수 있도록 공간 기획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17년 6월에는 설계 용역을 추진해 올해 5월에 본격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착수됐다고 합니다. 이정훈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에서 핵심은 주민 참여라면서 암사 도시재생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이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폭제가 돼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합니다. 제가 관련된 사진도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센터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데요. 이런 커뮤니티 센터의 좀 한계는 일반 주민들, 특히나 뭐 주부분들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 활용하기 위해서는 낮 시간대 보통 이 운영 시간이기 때문에 저녁 시간대에 야간 사용을 할 수 있는 고려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일하시는 분들의 출퇴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있지만 야간에 활용할 수 있는 근무자를 좀 같이 함께 도와서 퇴근 후에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더 다양한 주민분들이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공간 지금 말씀드린 암사 도시재생 복합 커뮤니티 센터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여러가지 공유 공간들도 관에서 운영하는 공간들도 좀 저녁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개선해 주신다고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 같은 경우는 공간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주말에 사실은 시민들은 더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주말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다섯 번째 소식은 강원도 태백시 도시재생 선도 도시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태백시가 도시재생 선도 도시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태백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의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에 스마트 트래블 철암 세상이라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2억 원을 확보하여서 12억 원을 더해 총 4억의 규모로 소규모 재생사업을 전개한다고 하네요. 사업은 철암 탄강역 사촌 일원의 관광객 힐링과 함께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동체 거점 공간이 추진된다고 하고요. 게스트하우스와 갤러리, 카페 등이 설치된다고 합니다. 완료되면 철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의 발전은 물론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한 경제 및 관광 활성화 활력에 불을 불어 넣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유태오 시장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외곽 지역의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 지역 발전은 물론 도시재생 균형 발전의 획기적인 전개를 마련하게 됐다. 라고 얘기합니다. 일자리 등 경쟁력 있는 경제 활성화 모델을 최대한 발굴해 사람들이 몰려드는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또 포부를 밝혔다고 하네요. 게스트하우스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또 걱정이 되는 게 게스트하우스에 공간이 생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게스트하우스는 실제로 숙박을 파는 업이라기보다는 관계를 파는 업이고 콘텐츠를 파는 업에 가깝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성공의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 주체가 누구야 할 건지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고 물론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던가 뭐 일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배려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이 공간이 일단은 활성화되고 성공적인 모델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이 운영을 맡기는 좀 획기적인 정책적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저도 최근에 도시재생 지역들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지자체에서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를 많이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되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조금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해본 경험자들이나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유치하고 어떻게 보면은 스카우트해서 운영을 한 1년 정도 맡긴 다음에 그 운영 체계가 안정적으로 잡히면 그 다음에 주민들과 함께 그 공간을 운영하는 방식을 교육시켜서 위탁 운영하는 방식이 훨씬 더 나을 거다라는 제안을 아니면 생각을 공유해 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은 충남개발공사가 당진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충남개발공사는 당진시와 4일 시청사에서 당진 이동 주민센터 부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개발공사는 앞서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17년 12월 정강 개정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협약에 따라서 충남개발공사는 당진 이동 주민센터 부지 주변 5만 5천 제곱미터를 공공제한형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 도교통부의 공모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오는 8월 말 최종 선정된 후에는 사업지 내에 청년, 신혼부부 등 청년 부부들에게 공급할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고 하고요. 이를 위해서 도시재생 전담부서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당진시는 주민센터와 교육문화 육아시설을 갖춘 행정복지 복합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이와 함께 거점 주차장 조성, 골목 정비, 학생 커뮤니티 시설 등 조성 등을 한다는 원도시 활성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당진시가 최근에 저는 사실 박수 주고 싶은 부분은 충남 최초로 이제 그 청년 센터가 건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간을 통해서 당진 청년들도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로 보이기 때문에 당진시가 어떻게 보면은 충남의 약간의 중심의 위치가 있어요. 중심이라는 위치에. 그래서 당진시에서 또 이렇게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저도 좀 관심을 갖고 혹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참여해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을 읽어주는 오빠 오늘 6가지 소식 전해드렸고 내일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